회장님 정말 저를 시험하려고 그날 그 모습으로 오신 건가요? 재벌 그룹 회장인 윤석훈은 오래된 외투를 걸친 채 은행 앞 인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옷깃에는 낡은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고 머리카락은 일부러 며칠 동안 손보지 않아 흐트러져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거리를 떠돌던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은행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실제로 노숙인처럼 보이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모습을 바꾼 데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윤도현이 집으로 데려온 여자친구 이서진. 조심스러운 미소와 단정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지만 석훈은 그저 호감 하나만으로 큰 기업의 며느리 자리를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간을 두고 보자고만 말했지만 속으론 여러 복잡한 생각이 오갔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하지만 정말 마음가짐까지 올곧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그녀의 진짜 마음을 살펴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도연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의 귀에 박혔습니다. 서진 씨가 다니는 은행이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늘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날 저녁 내내 석훈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는 직업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드러난다고 믿고 있던 그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도 친절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손에 쥔 지갑도 두고 고급 시계도 벗고 일부러 낡은 셔츠를 입고 밖에서 며칠 지내며 일부러 거칠어진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실험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계획, 심지어 아들 도연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서진의 진면목을 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은행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자 내부의 시원한 공기가 바깥에 찬 공기와 섞이며 은근한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석훈은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으며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창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은행 내부에는 명절 분위기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손님들은 대기표를 들고 저마다의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당당한 회장의 모습이 아닌 조금은 위축된 자세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자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담한 키에 검은색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조금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손님을 대할 때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만으로 판단하긴 이르다고 생각한 석훈은 일부러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작은 통장 하나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갈라진 목소리로 목이 마른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조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은행 한편에 마련된 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연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담이나 불쾌함이 아닌 걱정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석훈은 그녀가 안내하는 자리에 앉으며 일부러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3장짜리 종이뿐 아무 가치 없는 내용이 담긴 빈 문서였습니다.
그는 작은 숨을 내쉬며 여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눈도 침침하고 글씨가 잘 안 보여서라고 말했습니다. 말끝을 약간 흐리며 상대에게 자연스레 도움을 청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종이를 받아들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고개를 들고 이건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에요. 혹시 다른 도움을 원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책임감과 부드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서 들리던 작은 소리가 그의 귀에 스쳤습니다. 저런 사람 아무 서류도 없이 와서 귀찮게 하네. 직원 한 명이 작게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비록 수군거림 같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석훈은 그 말의 의미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표정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한번 살피고 석훈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보호하듯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걸 찾아볼게요. 그녀의 음성은 편안하고 차분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석훈은 작게 호흡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남들 앞에서 무시하거나 모욕 주는 아이는 아니군 하지만 아직 더 지켜봐야 해. 그는 사람의 본심은 여러 상황을 거치며 자연스레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동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서진은 창가 가까운 상담석으로 그를 안내하며 천천히 걸음을 맞춰주었습니다. 옆자리에서 기다리던 손님은 괜히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서진은 묵묵히 석훈의 속도를 따라가는데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석훈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앞치마 주머니 안쪽에 꽂힌 작은 종이 조각. 거기엔 추석 근무자원 봉사 신청서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절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명절 근무까지 자원한다는 점이 그의 마음 어딘가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 아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군.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시작은 곧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재벌 회장이 벌인 작은 실험이 가족 파탄과 진실 폭로까지 이어질 거대한 사건의 발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석훈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상담석에 앉자 서진은 먼저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종이컵이었지만 그 안에 미지근한 물은 묘하게도 사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석훈은 일부러 물을 조금씩 오래 마시며 입술이 트고 거칠어진 모습이 더 눈에 띄도록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거래하시던 은행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있던 데가 있었는데 말이야. 거긴 이젠 가기도 좀 그렇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로 와봤지. 일부러 뚜렷한 설명을 피하며 사정을 짐작하게 만드는 말투였습니다. 서진은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통장을 새로 만들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지요. 그때 옆칸에서 상담을 하던 남자 직원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 귀에는 충분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분 혹시 노숙인 아닌가요?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말 끝에 작은 한숨소리가 섞였고 손님 한 명이 슬쩍 이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계와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명절 무렵이면 사람들 마음이 넉넉해진다고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불안과 예민함이 더 커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명절 갈등도 집집마다 쌓여가는 시기라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주변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객님, 오늘 잠깐 쉬셨다가 가셔도 괜찮으세요. 필요하시면 간단한 금융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마치 그를 한 사람의 고객으로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그냥 눈앞에 한 사람을 돕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석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눈앞의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진 않는군. 하지만 그의 실험은 단지 친절과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수많은 유산과 권한, 그리고 끝없는 싸움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길은 때로 피눈물 섞인 선택을 요구했고 자칫 잘못 발을 디디면 파멸과 가족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차가운 세계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무게를 견디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그 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안쪽에서 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넥타이를 가지런히 맨 사람, 얼굴에는 늘 긴장을 달고 사는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리님, 그가 서진의 이름을 부르며 낮게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막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쪽 VIP 고객님들 대기하고 계신 거 안 보여요. 지금 그런 고객님 상담할 여유가 있어요? 그런 고객님이라는 말에 주변 공기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석훈은 일부러 고개를 숙여 표정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장님, 이분도 저희 은행에 오신 고객님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금방 처리하고 다른 고객님도 바로 응대하겠습니다. 점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 아무나 받아주면 나중에 사고 나요. 서류도 제대로 없이 와서 소란 피우는 경우 많잖아요. 괜히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간단히 돌려보내요. 그 말에 몇몇 손님들이 다시 한번 이쪽을 힐끔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괜히 왔다는 눈빛이 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입술이 아주 조금 보일 듯 말 듯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점장을 바라보다 차분히 말했다. 제가 책임지고 상담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억지로 힘을 준 말투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상황을 겪어온 사람의 태도처럼 단단했습니다. 점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알아서 하라니까요. 하지만 문제 생기면 진짜 이대리 책임이에요. 라고 덧붙인 뒤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엔 명절 전에 실적과 민원에 시달리는 중년 직장인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곳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자존심을 또 한 번 건드렸습니다. 석훈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종이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런 직장 구조 속에서 서진이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상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서진이 낮게 사과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가끔 조금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객님을 제대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꾸며낸 미소가 아닌 조금은 지친 사람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훈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이런 일 자주 겪나 보군. 서진은 잠시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듣고 나서도 돕기 어렵다면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려고요.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겉모습 말고 이유를 먼저 묻겠다. 그 생각은 재벌가라는 이유로 수많은 오해와 시선을 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진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요즘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기존에 쓰시던 통장이나 신분증은 가지고 계신가요? 석훈은 일부러 한참을 망설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빼며 허공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신분증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집도 이제 없다고 봐야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됐거든. 말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가진 실제 재산을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계열사와 부동산, 투자 자산, 그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것이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주 작은 돈이라도 어디 안전하게 넣어둘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말이야.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금씩이라도 모아보고 싶어서. 그의 말에 서진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시는 건가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시는 건가요? 가끔 건물 앞 치우는 일도 하고 사람들 짐 들어주는 일도 하고 명절 전엔 시장에서 짐 나르다 보면 하루 정도는 밥값이 나오니까. 그는 마치 진짜 노숙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소박한 일상을 묘사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난 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신분증 없이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건 규정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서민 전용 상품이나 지자체와 연계된 지원 제도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다 해드린다고 장담하긴 어렵지만 대신 고객님께 맞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몇 가지 서류 양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안 된다고 돌려보내기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석훈의 마음 한쪽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배려 깊은 건 좋은데 혹시 지나치게 순한 건 아닐까?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의 아내, 즉 앞으로 서진이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철저히 손익계산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감을 고를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배경, 학력, 예절, 심지어 명절 상 차리는 습관까지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갈등이 시작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명절 갈등이 거의 매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폭발하는 시기도 대부분 그때였습니다. 가끔은 가족끼리 나누는 말이 칼날처럼 변해 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돕지 않으면 피눈물 흘릴 수도 있겠지. 그는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손에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세상에 대한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훑어보더니 그대로 VIP 창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저분. 옆 창구 직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윤그룹 회장님 댁 안주인 아니야? 순간 석훈의 심장이 아주 잠시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바로 그의 아내 강미연이었습니다. 여길 왜? 그는 속으로 짧게 놀랐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더 깊이 모자를 눌러 쓰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연은 은행에 들어오자마자 직원들에게 짧게 인사만 하고 VIP 상담실 쪽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 은행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그룹 계열 은행이나 오래 거래해온 PB센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오늘 같은 날 이곳까지 올 줄은. 석훈은 자신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를 노숙자로 위장한 자신이 몰래 시험하려던 이 자리에서 아내까지 마주치게 된다면 상황은 예기치 않게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화면을 보며 말했다. 고객님, 지금 바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대신 기초생활수급이나 지자체 지원과 연결된 계좌가 있는지 제가 문의해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시간도 좀 걸리고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모한 약속이 아닌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성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 한 명이 서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대리, 잠깐만. VIP 상담실에서 윤 회장님 댁 사모님이 오셨는데 지점장님이 너한테도 잠깐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제가요? 서진이 놀란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응, 이번에 우리 은행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에 관련된 자료 준비해 둔 거 사모님께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하시네. 요즘 그룹 쪽에서 후원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고. 직원의 말이 끝나자 서진의 표정이 단단해졌다가 이내 석훈 쪽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양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만 다녀오고 다시 와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만 해주세요. 그녀는 의자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사람들이 쉽게 부딪히지 않게 해두고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말은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마치 어떤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VIP 상담실 쪽으로 향하자 몇몇 직원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런 차림에 손님 붙들고 있다가 이제야 중요한 자리 가네. 나 같으면 벌써 돌려보냈겠다. 그러게 저런 거 챙겨봐야 뭐가 나오나. 세상 다 좋은 사람처럼 굴다가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거지. 그 말에 다른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 대리는 참 이상한 애야. 명절 때도 고향 안 내려가고 은행이랑 복지관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잖아. 집에 무슨 사연이 있다던데. 그 말은 마치 작은 단서처럼 석훈의 귀에 남았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안 간다고? 가족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그는 천천히 시선을 내리깔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수없이 보아온 그는 가족 간 문제가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서진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 집안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한편 VIP 상담실 안. 강미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지점장이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은 저희 은행에서 사회공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 대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지역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금융 교육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서요. 그래요. 미연은 서진을 잠시 훑어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까다로운 평가와 호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앉아요.
서진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준비해온 자료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노숙인들이 기본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 신분증 주소지 부재로 인해 계좌 개설조차 어려운 현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 설명은 조용했지만 곳곳에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왜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챙기려 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서진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은행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고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럴수록 금융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요. 장기적으로는 믿음을 주는 은행이 되는 것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진의 경험이 스며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상적인 얘기군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오랫동안 권력과 돈이 오가는 자리를 지켜본 사람의 피로와 냉소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 짧은 말이 미연의 눈썹을 아주 조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대리라 했죠.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본인 삶은 괜찮습니까? 집에서는 뭐라 안 해요? 그 질문에 서진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집이요? 네, 집. 명절에도 봉사 나가느라 집에 잘 안 간다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던데 대부분은 집안이 편하지 않아서 그러더군요.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직원의 개인사라. 하지만 미연은 손을 한번 들어 지점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물어봤는데 대답 못할 이유가 있나요? 사회 공헌을 한다는 사람의 뿌리가 어떤지 나는 늘 그게 궁금하더군요.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은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원청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빚이 많이 남았고 지금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미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원청업체 이름은 뭔가요? 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성그룹 하청라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지점장은 눈치를 보며 서류를 뒤적였고 미연의 시선이 서진을 향해 확실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요? 그 짧은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상담석에서 기다리던 석훈은 VIP 상담실 쪽으로 스며드는 대화의 조각들을 희미하게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그룹 하청이었다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망했다고? 그는 지금까지 단순한 아들의 여자친구로만 서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 성실한 말투,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귀에는 다른 단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빚, 부도, 하청, 그리고 복수. 혹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이기만 할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불륜 소문으로 얼룩졌던 옛 사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한 임원이 그룹과 얽힌 개인 감정 때문에
엉뚱한 소문을 흘리고 안에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던 일. 그 사건은 결국 몇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어느 가정은 파멸에 가까운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재벌 회장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과거의 인연이 조용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 인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VIP 상담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건너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석훈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얼굴, 서진의 굳은 표정, 그리고 윤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은근한 울림으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그룹 때문에 저 아이 아버지가 무너졌다고? 그는 의자 끝에 걸터앉은 채 물컵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사람을 시험하려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진실이 하나둘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이 은행에 다니게 된 이유와 지키고 싶었던 삶의 조각들이 천천히 눈앞에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조용한 은행 안에서 VIP 상담실의 문틈 아래로 비치는 희미한 그림자들이 이 상황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서류 한 장을 넘길 때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이름이 윤성그룹 소속이라고 했죠. 미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살짝 떨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은 거기에서 물량을 받다가 정리되었고 그때 남은 빚 때문에 가족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점장의 손놀림이 멈췄습니다. 미연은 더 깊은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이렇게 노숙인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관심이 많은 것도 그때의 영향인가요?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께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다시 도움을 받고 겨우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때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억울함이나 원망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꺼내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윤도현 씨와의 관계는 진심입니까? 그 질문에 서진의 손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네. 저는 그분의 가족이 어떤 위치인지 몰라도 도연 씨를 통해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그 사람은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미연은 눈썹을 아주 조금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당신의 아버지를 힘들게 만든 그 기업에 속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은 마치 검은 먹물이 잔잔한 물 위에 떨어지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분위기를 살피며 말을 꺼내려다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조금 내려간 듯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제가 복수하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도연 씨가 그 사실을 알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겠죠. 미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진은 자신의 손을 살며시 맞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도 그 잘못에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까지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VIP 상담실 안의 공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 밖에서는 또 다른 갈등의 기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객 대기석 쪽에서 2명의 직원이 은근히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부터 저 사람 계속 여기 있어. 뭔가 불안하지 않아? 나도 그 생각했어. 혹시 문제 일으키면 어떡해? 그들은 석훈의 초라한 외모를 바라보며 눈을 굴렸습니다. 이 대리도 참, 왜 그런 손님을 붙들고 있어? 있잖아. 요즘은 은행에서 노숙인 받았다가 대형 사고 나는 경우 많다니까. 그들의 시선과 말이 조용히 석훈을 향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저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존중했는데 그는 여전히 위장을 유지해야 했지만 그 말들은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미연은 손톱 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서진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연 씨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겠군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철저히 감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미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진은 긴장한 듯 숨을 들이켰지만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점장의 손끝이 또다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막상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속에서 진심을 지키며 제 작은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미연은 그 대답을 들으며 입술을 아주 약하게 굳혔습니다. 그러다 조곤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테스트였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누르고 말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현관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이 사람.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던데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이 근처에 있던 노숙자 본 거 맞는 것 같은데 밖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든 물건을 보자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낡아 보이는 지갑이었지만 겉면의 가죽결과 바느질이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갑 안쪽엔 희미하게 비치는 금박 이니셜이 선명했습니다. Y, S, H, 윤석훈. 순간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YSH? 이거 혹시 설마 진짜? 직원들이 그 지갑을 들여다보는 순간 석훈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갈등이 폭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날 위기,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 그리고 VIP 상담실 안에서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상황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연기를 이어가야 할지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건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갑을 발견한 직원들이 하나둘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은행 내부의 공기는 서서히 냉랭한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친 남자에게서 나올 것 같지 않은 고급 가죽 지갑, 그리고 금박으로 새겨진 이니셜. 그 순간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Y, S, H 윤석훈 회장님 약자랑 같은데 이거 우연일까요? 그 말이 퍼지는 순간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까지 소란에 이끌려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갑을 노숙자가 가지고 있었다고? 도둑질인가? 아니면 헛 물건을 주었나? 그 단편적인 추측들이 공기 중에 파편처럼 흩날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석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기 고객님, 이 지갑 혹시 고객님 겁니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닐걸요. 어떻게 이런 지갑이 저런 차림의 사람한테. 요즘 진짜 위험한 사람들 많아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무심한 한 문장이었지만 석훈에게는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말들 속에서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지. 그런데 나는 내가 뭘 알고 있다고 그녀를 시험하려 했던 걸까? 그러나 아직 연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낸다면 VIP 상담실 안에서 아내와 서진이 나누고 있는 대화가 중단될 것이었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지갑을 든 여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번 열어서 신분증이 있는지 봐도 될까요? 혹시 잃어버린 거면 돌려드리려고요. 그 말은 예의에 맞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석훈은 다급히 손을 뻗어 지갑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 그게 잠깐만. 그러나 손이 닿기도 전에 점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지갑을 낚아채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문제 손님을 걸러야 한다는 판단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점장은 지갑을 열어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석훈의 손이 재빨리 점장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동작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내 물건이요. 낮고 흔들리지 않은 목소리. 방금 전까지의 연기와는 전혀 다른 안정감이 스쳤습니다. 순간 직원들 사이에 묘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누군가 또 속삭였습니다.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그 말들 뒤로 VIP 상담실의 문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미영과 서진, 그리고 지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쪽에서 들려오던 소란을 의식한 듯 표정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시선이 먼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금박 이니셜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건. 미연은 천천히 다가와 지갑을 똑바로 바라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지갑과 같은 디자인이군요. 직원들은 그녀의 말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분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점장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저 디자인의 지갑을 쓸 사람이 남편뿐이죠. 그 말은 곧 이 지갑이 윤석훈 회장의 개인 물품일 가능성을 뜻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 노숙인처럼 보이던 분이? 설마 회장님이? 그러나 미연은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한 듯
천천히 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석훈은 고개를 더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여기에 드러나는 순간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비 며느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석훈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다치셨거나 놀라신 건 아니죠? 그녀는 지갑의 주인 여부보다 지금 눈앞의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기를 먼저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오히려 석훈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마치 비난과 의심을 동시에 보내고 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고객님, 지갑 정말로 고객님 것이 맞습니까? 직원들의 눈이 모이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날카로워지는 그 순간, 석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기는 순간 이 고립된 상황이 단지 직원들 사이의 오해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노숙인 행세를 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진까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었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드러나는 순간 점장과 직원들의 표정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 지갑은,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 거요. 그 목소리는 비천한 척했던 사람이 낼 수 없는 묵직한 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저거 회장님 인터뷰에서 들었던 목소리 아니야? 미연은 이미 확신한 듯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맞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서진은 얼어붙은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 고객님이,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한 사람의 섬세하게 떨리는 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점장만이 허둥지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점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허리를 더 깊이 숙이자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상위 권력 앞에서 자동적으로 굽히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본 석훈의 얼굴은 오히려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머리를 드시오. 그 말은 크게 울리지 않았지만 은행 전체에 퍼지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을 때 석훈의 얼굴엔 실망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묻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소.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만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듯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 순간 미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들의 여자친구를 시험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말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을 조용히 깨물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충격과 당혹 그리고 약간의 상처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날 시험하려고 이런 모습까지 하고 오신 건가요? 그 말은 누구보다 석훈에게 깊게 꽂혔습니다. 그 순간 위장은 끝났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문제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과거, 그녀의 가족이 겪은 상처, 그리고 윤성그룹과 엮인 오래된 인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진실 한 조각. 그 조각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뒤흔들어 놓을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행 안은 상상할 수 없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마주한 현실을 천천히 가늠하려는 듯 작게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상담하던 사람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그녀에게 충격 이상의 감정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상처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노숙자 행세까지 해가며 찾아왔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눈가를 누르며 말했다. 전 단 한 번도 도연 씨를 이용하거나 원망을 품고 다가간 적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반듯한 자존심이 서 있었습니다. 석훈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가운데서 묵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곱게 자라났는데 나는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그는 조금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오. 그 한마디는 재벌 회장이 평생 사용하지 않던 낮은 위치에서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서진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슬픔과 혼란, 그리고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연 씨를 사랑하는 마음,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는 누군가 시험해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행 내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가 어느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지 단번에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장은 황급히 말을 더했습니다. 저 이 대리님,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프로그램 준비도 누구보다 꼼꼼했고 고객 응대도 항상. 하지만 미연이 점장의 말을 가볍게 막았습니다. 지금은 직원 평가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은 직원이 아닌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군요. 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지켜야 할 가족이 비록 무너졌어도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가장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말은 미연의 눈을 아주 조금 흔들리게 했습니다. 잠시 후 미연은 석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겁부터 먹고 시작한 건 아니었나요? 그 말은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조금의 여지를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아까까지 의심스러운 시선과 속삭임을 쏟아내던 직원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 직원이 먼저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여러 가지 실례를. 또 다른 직원도 뒤따랐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을 외모로 판단한 건 정말 잘못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나 석훈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내게 사과할 필요는 없소. 대신 그는 고개를 돌려 아직도 불안한 얼굴로 서 있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과하시오. 직원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서진에게 향하던 수상한 손님과 어울리는 직원이라는 그릇된 시선, 불편한 말들, 조금만 더하면 상처가 됐을 말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던 직원에게 돌아갔던 그 무례한 시선들,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리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진은 순간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바쁘고 예민한 시기니까요. 다시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는 직원들의 마음을 단번에 풀어버릴 만큼 따뜻했습니다. 한편 미연은 석훈을 따로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벌인 건가요? 석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도연이, 그 아이가 평생 무엇과 맞서 싸우며 살아왔는지 알잖소.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의 삶은 평범할 수 없소.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소. 그리고 말이 잠시 끊긴 뒤 석훈은 눈을 깊게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그룹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 일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소. 그 고백은 평생 권력과 책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내뱉는 두려움이었다. 미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 아이 강하네요. 석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소. 바로 그때 은행 문이 다시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아. 윤도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점장이 놀라며 인사했지만 그는 상황을 살피느라 눈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정리될 거야.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이러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석훈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확인? 아버진 지금 사람을 의심하는 걸 사랑이라 부르는 겁니까? 은행 안의 공기가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진이 그의 팔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도연은 숨을 고르며 감정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정말? 응. 도연은 그녀의 대답에 조금씩 표정을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를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생각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진 씨와 함께 할 겁니다. 무엇이 있었든 그녀가 제 옆에 있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단단했고 깊었습니다. 석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 양.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소. 자네를 의심한 것도 자네의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오. 그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도연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소. 그리고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그룹 때문에 상처 입은 자네 아버지를 내가 대신 사과할 수도 있다면 그 마음도 전하고 싶소. 서진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평생 듣고 싶었지만 결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연 역시 곧바로 말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일 쉬울 리 없어요. 하지만 도연이를 사랑해준 사람이라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엄격한 시어머니의 인정이자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은행은 서서히 정상적인 공기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급하게 흩어져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석훈은 낡은 외투를 벗어 의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런 연극은 다시는 하지 않겠소. 그 말에 미연이 옅게 웃었고 도연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가만히 말했습니다. 이 일, 모든 게 정리되면 저희 가족 이야기 조금만 더 들려드릴게요. 그 말은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노숙자 행세로 시작된 작은 사건은 가족 간의 상처와 오해를 풀어내는 뜻밖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숨기고 있던 마지막 진실한 조각. 그 조각은 다음 장면에서 더 큰 의미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은행 밖에는 이미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은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며 조용히 사람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행 건물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네 사람의 발걸음은 낯설고도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단단한 오해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온기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손을 잡고 마치 넘어질까 걱정하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아직 약간 붉었지만 표정에는 평온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씻어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곁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석훈은 그 뒤를 잠시 떨어져 걸으며 자신이 놓쳤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회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늘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믿었던 지난 세월.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의 진심은 그 믿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양. 서진은 뒤돌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앞으로는 자네를 의심하지 않겠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내가 반성해야 할 일이지 자네가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소. 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상대의 실수를 용서하려는 마음이자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려는 작은 용기였습니다. 미연도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서진 앞으로 와서 서 있었습니다. 이대리, 네 어머님. 그 단어를 꺼내는데 걸린 짧은 망설임은 아직 알 수 없는 불안과 부담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연은 그 짧은 떨림을 눈치챘지만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집안에 오면 분명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가끔은 서운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미연은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우리도 자네를 알아가도록 합시다. 그 말은 인정의 선언이자 미래를 함께 걸어가자는 제안과도 같았습니다. 서진의 눈가에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네 사람은 은행 옆에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바람이 가볍게 흔들리는 가로수 잎을 건드리며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서진은 조심스레 말했다. 사실 아직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미영과 석훈 그리고 도연까지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두 손을 천천히 맞잡고
숨을 한번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도 상황을 맞았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려 했던 곳이 윤성그룹이었습니다. 책임을 묻거나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저 부탁을 드리려 했던 거예요. 석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월급을 마지막으로 챙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 부탁조차 하지 못하고 몸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도연의 손이 서진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도연 씨 가족에게 어떤 감정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녀가 겪었을 감정의 깊이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속엔 원망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으며 자존심과 사랑이 엇갈린 시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다면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상황을 맞이하진 않았을 텐데 그 점은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재벌 회장으로서의 사과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후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앞으로 도연 씨와 좋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내가 내 옆에서 지켜줄게.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공원엔 부드러운 오렌지빛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저녁으로 향하고 세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온한 시간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잠시 은행 건물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석훈이 물었습니다. 뭘 배웠소? 서진은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사람은 겉모습도 환경도 절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은 언젠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조금씩 열릴 수 있다는 것도요. 석훈과 미연은 그 말이 주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성그룹과 서진의 가정은 서서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새로운 인연을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누군가를 의심하는 시험이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고 그 순간이 지나야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가정의 상처 위에서도 다시 따뜻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지우기 어렵지만 그 위에 쌓아 올린 진심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날의 작은 실험은 그들에게 그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스러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